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용띠분들을 상징하는 이 용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모험심도 큰 전설의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띠분들도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외향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격이 강직하고 말솜씨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환살이네요. 참고로 보시면은 2021년 1월달이면은 원래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그런데 경자년으로 돼 있죠. 2월 4일 이후에 입춘이 지나야 신축년이 되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에 기본적으로 반환살이죠.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박하던 현역에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난 경우라 가지고 긴장도 조금 풀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느끼는 좀 한가로운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또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반환살 운에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다소 좀 힘에 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좀 유리한 한 달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구속 좀 덜 받고 자기 뜻대로 좀 융통성을 좀 부려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환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사업은 확장되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게 되고 일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노련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어려움도 조금씩 따르고 또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취업난에 조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룡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결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죠.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이나 사업을 다소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그런 운세다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인성이 묘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면은 부모 형제덕이 좀 박하고 인연도 박한 시기라 가지고 부모 형제의 건강도 좀 챙기는 보살핌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성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음 달 정도로 미루시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그 성과의 크기가 상당히 적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로는 희망에만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투각을 나타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며 도우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형제 간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형제로서 상당히 좀 우애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천을 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구세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룡에 해당하시네요. 역시 12운성으로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무척 적지만은 다소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치중하시면은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에 관련된 일에서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재물도 조금씩 모여가는 좋은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크기가 아직은 상당히 약하니까 성급하게 하지 않는 좀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58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룡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한 달이 되기도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줄을 잇는 그런 시기지만은 이 관대지에서는 자신의 자만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특히나 부부간에는 불협화음이 상당히 좀 심할 수 있는 운세가 이 관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재물운도 상당히 따르는 그런 운세지만은 아내와의 갈등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용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연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25일도 연살의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아니면 학원 강사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지만은 자기 자신을 남들한테 좀 뽐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좀 치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살 기운에서는 미혼자분들은 결혼 상대자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겠고요. 또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운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과도 좋고 주변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좋은 기운으로는 이런 시기에는 이성간에는 최고의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으면은 이런 날 화해를 해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의미로 고갈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상당히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에서는 그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 기운이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충까지 함께하죠. 이렇게 월살에 충이 함께하는 이런 때는 모함이나 자천, 명태 등으로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과 불화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별거 등으로 한 집에 살지 못하는 그런 운세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부부 간의 갈등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도 좀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하루니까 이런 날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시험을 합격하거나 성진, 성급, 취직 등의 기쁨이 따르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런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으로 끝나는 그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니까 이런 날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원진과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사업의 부도나 재산상의 손실 등으로 체면과 명예가 크게 손상당할 수도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나 수술도 포함되니까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영업직 등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고 성과도 나타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취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 등의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상당히 큰 환경적인 여건이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기보다는 윗사람에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육해살 운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은 좀 분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같이 함께 하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타개해 나가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해살이 좋은 운으로 움직일 때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등에서 크게 성취감도 느끼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31일도 같은 기운인데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8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역시 같은 화개살의 자영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소 그 발판을 다지는 시기로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자영이 함께 하니까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동작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화개살 기운에서는 부부간이나 연인 간,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면 이런 날 화해를 시도해도 좋은 운세가 되겠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상당히 좋은 기운이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모든 활동 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차분히 수성의 기분으로 하루 보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2021년 1월달 한 해 시작하는 첫 달이죠. 자, 좋은 한 달 만드시고 한 해 출발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